귀농 귀촌, 막연한 환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귀촌 컨설턴트 유상호 박사가 성공 귀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사례와 정책 분석, 그리고 귀촌 성공 스토리까지. 유상호의 행복 재테크 귀촌,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상호의 행복 재테크 귀촌을 진행하고 있는 유상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 전반적인 귀촌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도시에서 귀촌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촌 교육을 받고 그러셔야 될 것입니다. 귀촌 교육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또 귀농 교육하고 귀촌 교육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도시에서의 귀촌 준비는요,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도시에서 귀촌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귀촌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이런 준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시 농업 탐색기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텃밭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베란다에서 베란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건물이나 기업 같은 데서는 이 옥상에서 이 옥상 농업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도시 농업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농 교류, 직접 시골에 가서 자기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런 도농 교류를 하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농촌에 가서 실제로 농사도 좀 져보고, 그다음에 진짜 이 농촌이 좋은지 농촌을 선택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귀촌 이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제일 처음에 준비하고 도시농업을 진행하는 도시농업 탐색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가서 직접 도농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농촌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귀농으로 이행하는 이런 시기를 이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교육, 도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대비를 위한 방법인 귀촌. 그러나 성공적인 귀촌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에서의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 그 준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귀촌 교육. 실제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가서 이렇게 정착하는 게 보통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금만 날리고, 또 아니면은 자금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자신의 특화된 농촌 기술도, 농업 기술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경우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것은 이렇게 교수님들이라든지 박사님들한테, 이런 자문단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사실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세미나를 좀 찾아보고, 사실 인터넷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이렇게 보는 형태인데, 잘 정리되어 있는 정보 찾기가 좀 쉽지 않고, 사실 전문적인 어떤 컨설턴트의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 교육하는 곳을 잘 몰라가지고요. 이게 정보를 전혀 모르니까요. 이를테면 언제 어디서 교육을 하는지요. 농지은행이라든가요, 또는 폐가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쉽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 좀 많이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농어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귀촌 희망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주택, 토지에 대한 정보가 30.2%로 가장 높았고 생활환경정보와 농촌사업, 보직정보 등이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귀촌 교육을 받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마련해둔 웰촌닷컴은 교육기관부터 월별 교육정보, 동영상 강의 등 귀촌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귀촌 교육의 경우 이론 교육과 함께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현장 교육. 청국장을 딴 분들은 덤으로 하세요. 그런데 저는 단순한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닌 실제 농촌에서 도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 제가 그 교육받기 전에는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서 막연히 귀농과 귀촌을 생각했었는데 8주의 교육, 지금 6주를 끝내고 7주 경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연히 귀농을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을 필히 받고 그래서 강사님들로부터 귀농 귀촌에 대한 주의점이라든지 도움말을 충분히 교육받고 귀농 귀촌을 하면은 성공률이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귀촌 교육의 중요성. 대체 귀촌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일까? 결심을 하게 되죠. 일단 결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귀농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고 내려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교육이 있는 줄을 알았더라면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전에 좀 교육을 받고 내려가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농지를 하나 구입을 하는데도 잘못 구입해서 농사는 짓지만 집을 지을 수 없는 뭐 땅을 구입했다든가 또 이제 어떤 전체적인 임야가 돼 있는데 관리지역이라고 표현을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조그만 일부가 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이 아닌데도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관리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걸 믿고 갔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그런 어떤 범을 저지른다고 그러나요?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아주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귀촌자들을 서로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귀촌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귀촌 지원 경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귀촌자에 대한 지원 내용과 조건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의 지원 조건과 내용을 귀촌 희망자가 직접 일일이 확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별로도 좀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이 막 지자체별로 되다 보니까 이 도시민 입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아까 저게 지역의 주택 정보는 어떻고 농지 가격은 어떻고 교육은 어디서 받고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 아까 말했던 사전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근데 이 교육을 저희들이 대폭 확대를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먼저 그 도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준비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가족의 동의. 부부의 동의나 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골로 내려가면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문제가 커지면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면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은요, 저는 이 사회적인 이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민, 우리가 이민을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미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나라인 시골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별 준비를 안 하고 가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분들 2, 3년 견디지 못하고 2000년도에 경기가 다시 회복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도시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도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준비에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가족의 동의가 없이 시골로 내려간다는 것은 일장춘몽이고요.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거기서 어려움이 겪고 이런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족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잘 귀농귀촌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박범준, 장길려 이 사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최고 가는 그런 서울대학하고 카이스트를 나와가지고 이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근데 30대 중반에 갑자기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행복한 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회사에 가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주말도 없고 일에 함몰되고 그리고 와서 생활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재밌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부부가 동의하에 같이 사표냈습니다. 그리고 무주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저 광양으로 갔다가 제주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부부는 바람도서관하고 바람스테이라는 것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 아닙니까? 도서관하고 민박이 같이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와서 좀 지적인 그런 것을 여행지에 가서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대한 향토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책들도 읽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민박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도 여행도 하고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발달돼 있지는 않지만요. 유럽의 알프스 주변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데는 보통 체류 기간이 2주일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는 2만 불이 넘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들 부부는 찾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오늘 행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가 귀촌을 선택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소득 이전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것이 행복이고요. 이들 부부는 지금 제주도에서 행복을 선택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나 이러한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 찾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잘 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언론이 농업 쪽에서는 농민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어민신문은 이 한농연이라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만들어내는 신문인데요. 한농년은 조금 농민의 입장에서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기관지인데, 농민신문은 이 정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신문을 좀 잘 좀 활용해 가지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촌 교육, 오늘은 이제 도시에서 준비하면서 귀촌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요. 농업인재개발원이라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농업인재개발원은요, 이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든 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교육, 귀농, 귀촌 교육 포함해 가지고요, 농민 교육,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교육들을 주관하는 기관이 농업인재개발원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재개발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귀농, 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밖에도 수많은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귀농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귀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변해갈 겁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카페가 있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귀농 3호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귀농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귀농에 대한 일단은 이 회원수가 제일 많고요. 회원수가 1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지역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나 서로 직거래 같은 것들도 되고,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커다란 이 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초에 대해서 이 관련돼 있는 귀촌 모임, 그다음에 민박에 대해서, 아니면은 가공에 대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집짓기에 대해서, 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카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들어가서 보시면서 관심 있는 것을 두세 개 정도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시골로 간 꼬마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회원수는 얼마 안 되고 그러지만은 충성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 가족적인 분위기로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간 꼬마 같은 경우도 한번 쭉 들어가서 보시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시골로 과연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겁니다.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잠깐 좀 이쪽에 이제 칠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농소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소정 사업이라는 게. 농소정 사업은 어떤 얘기냐면은요, 농민하고 그다음에 도시 소비자하고 정부가 하나로 뭉쳐서 농촌을 살려나가자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소비자하고 정부가 돈을 대주고, 농민은 이 도시 소비자가 오면은 농산물을 팔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좋은 농산물을 팔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농산물을 팔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35,900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행정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700개 정도 되는 마을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마을입니다. 지원을 받았던 마을이고요. 정부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자조성이 있는 마을에 지원을 해주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이런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00개 되는 마을을 농소정 사업하는 도시의 단체들이 이 마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마을들은 이 1,700개 되는 이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에서 여러분들이 농촌으로 귀농을 하시던 이 마을들 중에서 일단은 찾아야 됩니다. 왜 이 마을에서 찾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농촌의
그 35,900개라는 마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35,900개 중에서 이 도농 교류를 하고 농촌 관광을 하고 이런 마을들이 1,700개뿐이 안 됩니다. 1,700개 되는 마을들은요. 일단은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정부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주민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안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로 일단 마을이 뭉쳐져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을이 뭉쳐져 있는 마을로 가셔야 돼요. 마을이요. 2개, 3개, 4개로 쪼개져 있는 마을들은요. 뭐를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마을에 들어가서 뭘 하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앞에서는 좋은 얘기로 그냥 웃으면서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서는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요. 험담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거짓말하고 이런 마을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굉장히 이쁜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잠깐 보시면은 마을에 이 오솔길이 이 돌담으로 오솔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이 오솔길에 돌담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걸어서 가면은 굉장히 이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마을 가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을길 확포장 그다음에 도로도 새로 신설해주고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이 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왜 이런 게 남아 있을까요? 물론 이 마을의 전통성이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요. 자기 땅 요만큼 내기 싫었어요. 요만큼 내고 이렇게 돼서 이 확포장이 이걸 갖다가 기부 체납하든지 보상을 받으면은 자기 땅이 그 보상받고 그러면은 요게 길이 넓어지고 그러면 차가 이 안으로까지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자기 땅을 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내기가 싫어하고 남 되는 거, 남 잘 되는 거 그 배 아파하고 이런 마을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로 자주 내려가시는데 시골에서 농촌 관광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농촌 관광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소득 사업이 나오고 이런 마을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마을은 도시민의 소중함을 알고 도시민이 정보하고 돈을 가져온다라는 걸 알고 도시민과 친교할 수 있고 도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소득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잘 살 수 있고 또 그런 적극적인 의욕이 있기 때문에 정부 사업도 많이 유치하고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마을들 중에서 일단은 웰촌닷컴에 가셔가지고 1,700개 되는 마을들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마을들을 선택하고 정부의 농소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농소정 사업을 왜 활용하냐면은 비용이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는 비용이 한 5분의 1 정도면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참가비를 내면은 뭐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선물로 얻어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분야회장님이나 이 사업을 하면은 군청의 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도 나와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런 마을에 가셔가지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것이 도시에서 준비할 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3년 정도는 도시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텃밭 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3평 정도부터 텃밭 농사를 좀 하시면서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품목을 이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한번 농사를 짓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농토라는 것이요. 땅의
토양이나 토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나오는 농작물의 뭐 크기라든지 성장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조량이라든지 환경, 기후, 미기후, 뭐 기상 이런 것들을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받는 조건들을 서서히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텃밭 농사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아까 가족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같이 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족은요, 그 시골로 내려가면은 가족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텃밭 농사를 가족과 같이 지으면서 공동의 취미를 만들어 나가고 공동의 일을 만들어 나가고 공동이 협업을 해서 얻어내는 수확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텃밭 농사를 하면은요, 가족이 하나로 뭉쳐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뿌듯함 내지는 이 생명의 경이로움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3평, 5평 농사 짓는 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확량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에서 다 못 드셔요. 그러면은 주변에다 나눠줄 수밖에 없죠. 제가 농사 지은 건데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얘기하면은 전부 다 고맙게 드시죠. 이게 뭐 상처가 나든 뭐가 찢어지든 구멍이 나든 벌레가 먹든 저 사람이 농사 지금 이 누가 생산하고 이 누가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지를 알고 먹는다라는 건 굉장히 그 영양분이 풍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신뢰 관계를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이 귀촌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텃밭 농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에서 준비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골로 내려가면은 불편합니다. 불편하겠죠. 도시의 모든 것이 원스톱이고 이 굉장히 빠른 사회에서 천천히 가야 되고 자기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려움이 많이 있고 잘 모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적인 이민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사회로 가면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연습을 도시에서부터 서서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영상 50도, 60도 되는 이 찜질방에서 갑자기 영하 20도로 쑥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감기 걸리기 딱 알맞거든요. 자주 연습하고 불편함을 인내해 놓고 불편함을 즐길 수 있는 안빈낙도 한다라는 것이나 유유자적한다는 것은 여유로움이 있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골 생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다음에 나이 건강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 노후에도 죽을 때까지 소득을 내는 구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불편함을 이겨내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귀촌 성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시골로 내려가서 보시면서 또 이 불편함이나 어려움, 그다음에 이 시골의 주민분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정서나 정의나 이런 것들도 느끼셔야 되고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서히 그 시골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지 도시식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이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골로 가기 전에 우리가 도시에서 준비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귀촌 교육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촌 교육이나 뭐 귀농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이 기촌 교육을 하고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되고 이러는 점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 보시면은 교육을 안 받고 가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시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고 이러는 그 자신감, 그다음에 신뢰, 그다음에 그 지식, 정보, 그다음에 주변에 같이 간다라는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을 좀 받고 그러셔야 되는데 교육하면은 저는 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생각이 납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그 독일이 19세기 초반까지는 작은 이 영주 국가로 이 굉장히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굉장히 세고 영국 세고 그랬는데 근데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치라는 것을 했는데 철혈 정치의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최초로 그 무상교육을 실시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무상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학교에 안 나오면은 그 벌금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데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그러면은 학교에 하루 아이가 결석을 하면은 아이의 아버지한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금을 그 매겼습니다. 그 굉장히 부담되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초등교육을 배우고 중등교육을 배운 것이 결국은 강력한 20세기, 21세기의 독일을 만든 근간이 된 겁니다. 그 독일, 그 교육의 힘이 가난을 물리쳤고요. 그 교육의 힘이 독일을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됩니다. 호모 헌드레이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기촌하셔서 시골에서 사실 분들은 시골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알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식들도 아셔야 되고 특히 자기가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자기가 그 시골 생활에 도움이 되고 단순하게 지식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뭐 지역사회학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을 잘 안 받고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례를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교육이 지금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교육이 진행되는 농업기술센터. 저장식품 교육에 대한 일환으로 김치 강의가 진행된 이날 참가자들 사이로 보이는 한 사람. 바로 정경자 씨다. 고추씨 자체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김치를 담궜을 때 아주 네. 시원한 맛과 그다음에 깔끔한 맛을 내면서요. 네, 네. 또 김치를 그 아미노산이 이제 아미노산을 발효를 막아서 아주 맛있게 만들어요. 귀촌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녀가 귀촌 교육이 아닌 저장식품 교육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농사보다도 어떤 그 상품을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민들한테 절대로 필요한 식품 이런 상품들이 우리 주가 제일 잘하죠. 농촌에 가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식품 쪽으로 저는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경자 씨에게 귀촌 준비는 이번이 2번째이다. 농사만 생각하고 무작정 감행했던 첫 번째 귀촌. 당시 농사를 지었던 것이 산양삼이었다. 10만 평의 산에다가 그 산양산삼을 씨도 심고 묘종도 심었어요. 삼을 잘 길러 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홍보에 대한 또는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했던지라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가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노력했는데
좋은 산양산삼은 길렀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시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판매 전략의 부재로 실패로 끝나고만 산양삼 재배.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귀촌은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다. 사람들이 와서 좀 호의로 뭔가 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어도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2만 원 하는 거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사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 10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심지어 50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있어도 선뜻 그것을 사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모든 이웃과 친척과 형제와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고 내려왔는데 친구가 내려와서 밥을 사주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가 어려우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타개책을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재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고 손을 들고 말았죠. 5년 만에. 다시 귀촌을 계획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바로 사업 아이템. 고가라는 이유로 실패했던 산양삼의 경험을 통해 이번에는 누구에게나 친근한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했다. 아주 칼칼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된장 같은 각종 장. 된장과 고추장을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데. 사실은 교육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이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작년에 이제 많이 받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사실 여기는 딱 귀촌이라기보다는 전초기지 형태로 와서 1차적으로 한번 시도해본다. 공기는 일단 좋으니까 여기서 이런 장류라든지 발효식품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좀 고객도 확보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대로 되면 진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정착을 하자. 2년 정도 여기서 준비를 할 겁니다.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절실하게 와닿았던 귀촌 교육. 교육 덕분에 정경자 씨는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을 받으니까 분산을 해야 된다. 땅을 구입하거나 집을 준비하거나 하는 부분과 마케팅과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부분, 그리고 그 소출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교류를 통해서 이웃과 그 돈독하게 맺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분산해서 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에 대한 전술도 짜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뭐 가면 되는 거다 생각하고 갔다는 거, 그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제일 그 뼈 아프게 그 와닿았던 거는요,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굉장히 문외한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그 기술을 좀 습득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비용도 준비를 안 했을 뿐더러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를 전혀 안 했다. 근데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나니까 지금의 그때 그거를 했더라면 우리는 진짜 교육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했던 부분을 우리는 다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갔던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 준비를 하지 않고 그 귀촌을 하고 이런 경우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왜 실패를 하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 보통 귀촌을 해가지고 시골에 내려가고 그러면은요, 그 농사만 잘 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농사를 잘 지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무조건 다 팔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농경영입니다. 농사도 경영을 해야 되는데요.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도시에서 있는 거고 회사에서 있는 거라고만 보고 있지, 농사도 이익이 남아야지 농사가 되는 거고요. 그 지출 대비 소득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투입 대비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융자 준다니까 그냥 그 공짜인 줄 알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나중에 이자만 내고 그럴 땐 좋죠. 원리금 상환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못 해가지고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매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례에서 봤듯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내려와서 좋은 물건 생산하면 팔리겠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농사는 어렵고 또 짓기도 힘드니까 귀촌을 얘기하는 것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마을에서, 아니면 인근 마을에 누군지, 우리 면에 누구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케팅해서 팔기만 하더라도 소득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농산물을 고르는 법이나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농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 그다음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은요. 이제 쉽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 보겠습니다. 가축 유민. 유목민들이 가축 키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이 가축 키우고 막 그러는데, 유목민들이 가축 키우는 요 가를 가공, 조금 아까 사례에서 봤듯이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매실, 액기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은 축제입니다. 축제. 생뚱맞게 웬 축제냐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시골 마을로 와서 함께 모이고 장이 서고 이러는 것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축제가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시골 사람들보다 그런 경험이 많고 문화적 소양이 있는 도시에서 내려간 귀촌인들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입니다. 유통이고요. 민은 민박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교육이 귀촌이나 귀농 교육을 이렇게 이제 쭉 받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도시에서 이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은 뭐 텃밭 농사도 지으시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소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귀농 교육은 정부에서 시켜주지만은 개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품목, 그다음에 원하는 생활, 원하는 지역, 가서 어떤 식으로 생활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분석 기법에 의해서 성격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의 끈을 공고히 하고 끈을 더 강하게 이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귀농이나 귀촌을 하신다 그러면은 도시하고는 딱 칼로 이제 뭐 무베듯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도시하고는 인연을 끊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도시와 더 친밀하게 연계를 해서 유통이나 민박이나 축제나 가공을
하는데 누구한테 팝니까? 농민한테 팔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시의 지인, 선후배, 그다음에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고객이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한 끈끈한 그 페이스 투 페이스의 그런 그 친밀한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도시의 끈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실제 시골로 그 귀촌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귀촌하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 수리, 그다음에 마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멘토는 어떤 사람을 얻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지자체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